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다. 그뿐인가요? 원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즐거운 만큼 살이 찐다는 게 문제죠. 문제. 25살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거의 굽다시피 하고. 3일 이상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량은 많이 해봤는데요. 다시 요요가 많이 왔어요.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이상하게 성공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식단을 정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연결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SNS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의지. 하여 SNS를 통해 다이어트의 전 과정을 공개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거죠. SNS라고 하는 것들은 공개된 거죠. 근데 공개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홍도 있을 수도 있지만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멘토. 한 걸음씩. 그 다음에 꾸준하게. 천천히. 스타 트레이너 아놀드 홍. 무조건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요? 아닙니다. 살 빠지는 운동 따로 있습니다. 의사 박민수. 힘든 운동? 노. 닭가슴살? 노.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원인을 고치는 다이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식사법만 바꿔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셰프 양지훈. 배고프고 굶는 가짜 다이어트는 가라. 네, 일단 제일 좀 맛있게 먹으면서도 뺀다는 게 제 슬로건이에요. 그 비법은 바로 식단. 살 빠지는 식단을 알려드립니다. 운동, 의학, 음식 각 분야 3명의 전문가가 9명의 도전자와 함께 SNS를 통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6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6이요. 86. 예. 네, 20kg 정도 뺀 거예요. 세 팀이 벌이는 다이어트 경쟁.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소셜 다이어트 2달 전 SNS를 통해 도전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도전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비만의 이유도 도전의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한 15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다이어트 약을 박수님은 15년 동안 드셨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이어트 약에 중독되신 것 같은데, 이제. 떡볶이집만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는 수선 씨. 탄수화물을 차단해주는 약이래요. 살이 찔까 걱정돼 늘 다이어트 약을 챙겨서 다니는데요. 이제야 마음 놓고 먹으시네요. 음식은 맛있지만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수선 씨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걸 먹으면 매일 그 음식들을 좀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나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찌기를 반복. 먹어도 돼, 이 정도 너 괜찮아 라고 이제 위안을 삼아주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건 몸 관리를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제가 이거 누구한테,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아이한테도 얘기 못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이제 풀다 보니까 좀 이제 살도 만지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몸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본인했었어요. 왜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을 이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간약까지 해가지고 4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만으로 건강이 망가진 선형 씨. 최근 건강 검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게 건강 검진 받은 건데 지금 동맥경화랑 고지혈증이랑 자궁의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면 죽는 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애기 생각하면 슬프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죽으면 진짜 별거 아니구나. 고생하겠구나. 그런 생각. 비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건강이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시선들 좀 극복해보려고 어릴 때부터 뚱뚱했어요? 통통했어요. 어릴 때는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 친구로부터 너는 정말 살 빼면 예쁠 거야. 근데 지금은 완전 별로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열심히 살 빼서 그 친구 옆에서 지금도 괜찮다. 예쁜 모습을 잘 빼서 네, 가족들 다. 희애 씨는 1남 3녀 중 막내. 그러나 집안에서는 귀여운 막내딸이 아닙니다. 나는 살 빼서 그만 좀 먹어라 그러는데 당신 좀 먹어라 그러는데 왜 밥이 얼마나 살찌는 건데 탄수화물이랑 너 날씬해가지고 시집 가야지. 그 조금만 먹고 다 야채를 많이 먹어. 난 나도 제보 갖고 게. 아유 왜 니가 같이 하는 거야? 움직여야 자꾸 살이 빠지는 건데 자꾸 움직이기 싫어서. 밥 진짜 밥 좋아요. 쌀이 너무 좋아요. 백미, 현미 구분하지 않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냥 대가리 컸으니까 횟수도 없고 그냥. 너 뭐야 지금? 이게 다 뭐 이게 지금? 아유 좀 살 좀 빼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살 못 먹었다. 아니 먹지 마. 아유 그럼 내가 그냥 밥 먹고 나서 또 뭘 금방 또 먹어? 그 자꾸 네 몸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나. 야 엄마 언니 그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응? 쉬운 거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 게 말하는 줄 알아? 야 나도 어디 가서 내 동생 날씬하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내 동생이라고. 좀 말하는 거 좀 봐요 아주. 말하는 거 좀 봐요 그냥. 본인이 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살찐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잘. 시집 간다며. 언니가 먼저 가. 나는 아니야. 한 달에 서너 번은 벌어지는 일. 가족들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희애 씨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이제 20대 예쁠 나이에 이러고 있으니까 직장도 계속 안 잡히고 있고 그냥 어디 같이 나가서 자신 있게 내 동생이라고 하고 싶고 내 딸이라고 하고 싶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동생이 예쁘다 소리 듣고 싶은데 좀 뭐 그런 얘기. 형규 씨부터 본인 소개하시고 지원한 동기. 2달 반? 한 3달 정도 거의 만두만 먹어가면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먹고 일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한 10kg 넘게 쪘는데 먹을 때 그 폭식을 하게 되면 이게 배부르다라는 걸 못 느끼고 계속 이렇게 헛헛해서 먹는다? 사연도 갖가지. 멘토들은 다이어트를 잘 수행할 도전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한 4년 차 됐는데요. 제가 결혼하고선 와이프랑 계속 각방을 쓰게 됐어요. 살이 찌고 나서 코골이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골이와 무호흡이 같이 오면서 서로 예민해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화목한 가정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살이 찌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수면무호흡증하고 코골이하고 같이 겹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심장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내신 내강이죠. 비만으로 부부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대한 씨. 이게 안 잠기죠, 이제. 진짜 안 잠겨. 아무리 개도 안 잠겨. 이게 원래는 이게 좀 박시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꽉 껴갖고. 살이 찌면서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는 소파와 한 몸이 되기 일쑤. 아, 좀 일어나. 좀 앉아있어. 좀 놀아주고, 앉아서 얘 TV 보조들로 좀 앉아있어, 좀. 배가 나올수록 아내의 잔소리도 늘었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 이게 무거워. 빨리 앉아, 빨리. 누워있는 사람이 특징. 맨날 누워있기.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쇠기의 경일기. 아, 빨리 입혀. 근데 때려부르고 싶었어. 언니, 아빠 정신 차려, 그래. 제발 좀. 아, 오빠들 마인드 자체가 좀 빠르게 바꿔야 돼. 맨날 느긋느긋 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 남자가 활기차고 좀 빠릿빠릿 해야 되는데. 아내가 독한 소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선후배로 만난 부부. 첼로를 멋지게 연주하던 남편이 그립고 아쉽습니다. 안 좋은 거는 너는 살이 쪄서, 너는 게을러서. 이게 항상 연관이 돼요. 와이프가 그럴 때, 그래도 에이,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얄밉긴 하죠. 네. 결혼 4년 차. 언니 코 자, 이제. 하지만 부부가 각방을 쓴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따로 자는 게 편하고 자연스러울 정도. 살이 점점 더 찌면서 코골이가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잠을 못 자니 대한 씨가 방에서 나왔고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저 스스로가 내가 매력이 떨어지나? 내가 뭐 하나? 혼자 상상으로. 오빠가 이렇게 뭐 잠도 따로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할 때 그냥 제 자신을 탓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저는. 몸무게가 늘수록 작아지는 건 자신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울로 보여요.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표정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리 좀 보라고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그런 식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되게 노안이잖아요. 네. 살을 다시 빼면 더 노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런 두려움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네. 노력할 자신은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평생 하지 않으면은 멈추는 순간 100% 요요거든요. 평생 하셔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폭식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아차 해가지고 토해버리고. 본인이 토해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한데. 그러다가 식도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수용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게 토하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할게요. 폭식 후 구토를 하는 예린 씨. 몸은 무겁지만 술자리에서는 날아다닙니다. 좋아하는 술과 친구가 있거든요. 시원해. 야, 완전 행복해. 야, 이 맛에 사는 거야. 술자리가 길어지면 안주도 늘어나기 마련.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먹는 건지 술을 먹기 위해 안주를 먹는 건지 암튼 엄청 먹네요. 참 맛있게 드시네. 그런데 배가 좀 찼다 싶으면 잠깐 스톱.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올게. 예린 씨가 직행한 곳은 화장실입니다. 살이 심하게 찌면서 생긴 습관인데요. 먹은 것을 억지로 개워내는 거죠. 그러다 식도와 위가 아파 고생한 적도 많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또 미친 듯이 막 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아차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하게 되고, 그러면 토했으니까 살 안 찌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자리 후 집에 가는 길 뭐를 사나 봤더니 맥주? 아니 술을 또 먹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할까? 예린 씨는 혼자 삽니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아버지와 살았지만 통통했던 예린 씨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상처가 남아있죠. 제가 살찐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아빠가 그 이혼한 그 친엄마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막 미련해 보이고, 뚱뚱해서 미련해 보이고, 술 마시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술 거기다가 음식을 먹으면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제 가족 같았던 것 같아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헤어져 혼자가 되면 또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먹고 또 먹었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제일 그리운 거요? 가족끼리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게 제일 그리워요. 엄마가 따뜻하게 된장찌개에다가 같이 밥해서 이렇게